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진도 대기
주도되기 풍랑을 불려라 성이다 신나게 춤을 추자 풍년이다 주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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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시간 되세요. 정다운 가수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신 정다운 가수님, 총재님께서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오셔서 한컷 찍으시고. 가운데로 서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9차 세계 한인 여성대회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안보 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주제와 인구 감소로 작아지는 대한민국 재외 동포와 함께 더 큰 대한민국으로 두 가지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귀하신 분들이 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교육위원 부의장이신 이재화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이신 손인준 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정신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로 한 신광철 작가님을 모십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기 내비 죄송합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단체 본 협회 부총재인 박경숙 부총재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포럼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박경숙 부총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계 한인 여성 포럼 9회를 맞이하여서 정말 오전에 1부, 2부 행사를 잘 마치고 3부 정치의 포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계 한인 여성의 존재 가치라 할까요? 정말 꿈도 많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한인 여성협회는 재외 동포들의 참여와 응원과 관심이 아니고는 성장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멀리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감사하고 뜨겁게 응원합니다. 이거를 주제로 이어서 이제 인구 감소 포럼, 하여튼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안보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번에는 인구 감소, 작아지는 대한민국,
정말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만큼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감소된대, 프랑스에서는 뭐 결혼하면 몇 명의 뭐 아기가 어떻대,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면서 어머 어떻게 그럴까라는 캐션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그러나 그런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인구에 대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선진국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중에서도 인구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분들, 뭐 오늘 이제 정책 포럼을 하면서 세미나 이제 이렇게 그걸 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정말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하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계 한인 여성협회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포럼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말 재외동포 여러분, 또 저희들 한국에서 그거 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대안을 찾고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2024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포청이 생기고, 또 동포청은 정말 이민사 100년의 꿈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 도약을 해야 될 시간이 이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한인 여성협회가 같이 해야 될 목적, 이 현실이 또 더욱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가면서 어려움은 대안을 찾고 더 좋은 것은 더 크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정말 세계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힘을 함께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 부동산협회 한국 지회장을 맡고 계신 지태용 회장님의 잠시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태용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지태용 회장님. 축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지태용입니다. 오늘 뭐 갑자기 축사 올린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오늘 그 세계 한인 여성대회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예, 이 행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이효정 우리 총재님하고 또 박영목 사무총장님 이하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제 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축사까지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위급한 상황이 와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여기서 제가 2017년부터 그 해답은 우리 제2동포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답을 우리가 계속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축사를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멋있게 여러분들에게 끝날 수 있게끔 하시고, 여러분 모든 행운이 여러분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협회 뉴질랜드 지휘장이신 변경수 회장님의 따님이신 코리아나 윌슨, 아빠는 뉴질랜드 분이시고요. 네, 한국에 오랜만에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나라에 와서 보고 느낀 점, 오늘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Hello, my name is Coriana Wilson.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the Korean Women's World Congress. My father is English, New Zealander, and my mother is from Korea. And I have 3 older brothers, and I'm the youngest, and I grew up as the youngest child. In the past, there were fewer multicultural families like us than these days. So my family always felt a little bit different to other people. When I was a teenager, it was hard for me to accept Korean culture due to my limited experience of Korea. 제가 좀 간단히 통역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코리아나 윌슨이고요. 저희 아빠는 영국계 뉴질랜드 사람이고 엄마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들 셋이 두고 저는 막내로 자랐고요. 제가 자라면서 우리 가정은 조금 다른 뉴질랜드 가정보다 조금 다르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렇게 믹스 메리지 한국 단어를 제가 잊어먹었네요. 그 국제결혼 가정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My first experience of Korea was when I visited the Daejeon Expo when I was 6 years old with my mum. I have many travel photos of Korea, but I don't have many memories of Korea. Korea was the hometown where my mother was born and where my oldest brother lives. I had a hard time connecting with Korean culture as part of my cultural identity because I understood and speak Korean only jokum. When I was in intermediate school in New Zealand, I had the opportunity to learn Hangul, but it was difficult, so I learned a little bit and then I quit. If I had continued learning, perhaps I could speak Korean more fluent. 제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제일 처음 방문했던 건 아마 31년 전에 대전 엑스포라는 큰 행사를 했는데 그때 엄마를 따라서 왔었습니다. 근데 사진은 제가 찍혀 있는데 전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엄마도 공부하고 내가 정말 한국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또 제가 중학교 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랬는데 한국어 배우는 게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배우다 빨리 그만뒀습니다. 그때 계속 좀 더 했더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Visiting Korea this time to spend time with my brother and family, I've had many new experiences, from peak hour subway riding, getting lost in subway transfers, exploring Dongdaemun's endless alleyways, eating bori bibimbap, walking 15,000 steps on the busy streets of Seoul, shopping at E-Mart, self-service kiosks, Dongdaemun Gate, Dongdaemun Design Plaza, high-speed terminal shopping, and to skyrise apartment living. 저는 아까 오빠 셋을 뒀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큰오빠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한국 아가씨랑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오빠 집에 머물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는 없어요. 지하철, 굉장히 한국에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지하철도 타보고 또 처음으로 동대문 시장도 가보고 또 아파트도 굉장히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키오스키 가서 뭐 드링크도 뽑아 먹고 또 사람들이 빨리빨리 막 걸어가는 것도 신기했고요. 어느 날 하루는 15,000보를 제가 걸었더라고요. 이 모든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신기한 서울의 생활입니다. Korea has so much richness from tradition to contemporary modern culture. Through these new experiences, I now understand my mother's country, Korea, a little bit more. When I go back to New Zealand, I will share about Korea to my friends and many other people. Now I feel a sense of familiarity that it's not only my mother's country, but also my country.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감사합니다. 제가 불과 한국에서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며칠 안 됐지만 참 경복궁도 구경을 해봤는데 굉장히 그 전통 문화도 많이 발달이 돼 있지만 또 현대에 뉴질랜드에서 볼 수 없는 그렇게 많이 발달된 대한민국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았고
매일매일 너무 새롭고 제가 생각만 했던 그냥 뭐 한국이란 나라는 엄마의 나라야, 엄마가 태어난 나라야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지 나 자신이 정말 엄마의 나라도 곧 내 나라가 된다, 내 나라다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번을 계기로 저는 뉴질랜드에 돌아가서라도 제 주변의 많은 분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당연히 한국에 대한 그 좋은 생각,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저는 많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총재님의 꽃다발 환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코리안 하우스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오세요. Thank you for your speech. It was wonderful, beautiful. So come again. 자,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 한 분만 더 모시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님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단상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정진입니다. 종합일간지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한국의 남성 중에 가장 인상이 좋은 사람을 고르라고 해서 아마 제가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세계 한인 여성회를 만들 때 창립 멤버였던 윤수연 박사님이 저희 회사 고문이십니다. 그래서 어제 갑자기 여기 나와서 식사를 해달라 해갖고요. 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저는 반갑습니다. 이효정 총재님과 박세영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경숙 포럼위원장님을 위시한 세계 한인 여성협회 임원진과 오늘 창립 11주년 기념 제9차 세계 한인 여성대회와 세계 한인 여성 정책 포럼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스태프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 한인 여성협회는 이런저런 사연으로 모국인 대한민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사시는 여성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이 모국이자 친정입니다. 친정집 막내 아들 같은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귀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물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잃어버렸던 땅, 즉 국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지냈습니다. 지구상의 여러 민족 중 디아스포라, 즉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 민족은 유대 민족과 중국의 화교, 그리고 우리 한민족뿐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 조선이 멸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게 제1차 디아스포라이고요. 대한 제국이 망하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게 제2차 디아스포라이며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경제적 이유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민을 떠난 제3차 디아스포라를 겪었습니다. 우리 민족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건국 신화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 인간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한류가 지구촌을 휩쓸고 K-팝이 세계의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민족에는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천선, 즉 하늘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선진 문명과 선진 의식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마음껏 구사하셔도 됩니다. 한반도에서 태어났거나 한반도가 원적인 이유가 뭔지, 그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나아가 신의 섭리는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힘이 드시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애국가 첫 구절인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러보십시오. 힘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요즘 별들의 고향으로 유명한 이장우 감독께서 애국가 첫 구절을 따 하보우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의 머리글자입니다. 하보우만이라는 다큐 영화를 제작하고 계십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은 대통령을 다룬다고 합니다. 김덕영 감독의 건국 전쟁에 이어 또 하나의 대작이 기대됩니다. 여성 단체이므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증진시키겠다는 여성 단체가 우리나라에는 매우 많은데 우리 아무 죄 없는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님과 그 친구 최서원 씨, 그리고 영부인은 물론 결혼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갖고 특검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는 한가운데 있는 김건희 여사의 인권 모독에 왜 여성 단체들은 침묵하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 한인 여성협회가 이런 문제에 행사가 끝나기 전에 성명서라도 하나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억에 남는 포럼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딱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황준성 목사님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온 황준성 목사입니다. 오남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혹시 건국전쟁을 보셨으면 저를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필라델피아에서 몇 번 인터뷰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김동영 감독이 저한테 와서 이승만 영화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뭐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느냐, 또 어떤 거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김일성의 아이들인가? 뭐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무슨 좌파 영화 만든 사람이 이런 걸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몇 년 전에 제 아내와 압구정을 지나가는데 뭐 김일성의 아이들하고 뭐 큰 플랜카드가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 나라가 미쳐도 대단히 미쳤다. 하다못해 이제 김일성의 아이들까지 생각하냐, 그런 나라가 됐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좌파 영화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김동영 감독이 저한테 설명을 쭉 하길래 아 그러냐, 그리고 그 영화를 보내줘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필라델피아에서 이승만 기념사업회 지회장을 22년 독재를 했습니다. 이승만 일을 하다 보면 독재가 되는 것 같아요.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독재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2년 동안 지회장을 하면서 이승만에 대해서 좀 말해야겠다 해서 조금씩 알다 보니까 제가 독립정신을 보고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독립정신 맨 마지막 말미에 이승만이 여러 가지 조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앞으로 새 나라가 되려고 하면,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가 되려고 하게 되면 새로운 종교, 기독교로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걸 주장하면서 모든 걸 다 쓰고 난 다음에 독립정신의 말미에 쓴 글귀가 뭔지 아세요? 혹시 독립정신 책 보신 분 계세요? 1904년 한성감옥에서 이승만이 쓴 최초의 대작입니다. 이 독립정신의 맨 마지막 말귀가 이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마지막 말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승만이 그냥 예수 믿는 한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내세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이승만 장로였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그 당시 20대의 한성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90세가 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는가, 그 동기가 어디서 비롯됐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신앙에 대한 걸 추적하다가 제가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고 지금 미국에 간 지 50년 됐고 한 교회 개척해서 지금 45년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은 민족을 상대하는 민족 목회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이승만은 민족 목회자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국민들 또 동포들 그리고 우리 교계를 좀 깨우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다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다큐 갖고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걸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영화를 만들 텐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가진 책장에 동포가 걱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제가 글을 썼습니다. 소망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우리나라의 소망은 기댈 데가 여성한테만 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왜 어머니들에게 있느냐? 어머니들만이 어린 아기를 품 안에 안으면서 젖을 먹일 때에 그 아이의 품성 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가 있는 분이 바로 엄마요, 어머니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실정과 대한민국이 좌초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모든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게 되면 여성들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면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심어줘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나라. 이건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입법부도 믿을 수 없고 재판부도 믿을 수 없고 하다못해 종교계 목사들도 믿을 수 없는 이 시대에 믿음을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느냐? 어머니가 품에 안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때 젊은 어머니들은 체질에 있어서 그런지 젖꼭지를 물렸다 뺐다 하면 애가 신경이 나니까 그걸 보고 웃는데 그러면 거기서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안정감을 가지고 젖을 빨은 그 속에서 생기는 믿음을 대한민국이 회복할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희망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여성 협회가 그 일을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아름다운 대회가 될 걸 믿고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잠시 후 특별 강연을 해주실 손인춘 박사님하고 신광절 작가님을 모시고 할 텐데요. 이 두 분의 특별 강연이 끝난 후에는 금종래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인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그 19대 국회의원을 했고 지금은 국민의힘 여성중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천만 재외동포 가족 대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계 한인 여성 여러분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 때문에 39년 동안 외국에 다니면서 한인 여성들께서 얼마나 수고와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이들 잘 세워서 각 곳에서 훌륭한 리더를 세우는 것을 한 40여 개를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30년 동안 확인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날을 너무 가슴도 아프고 또 행복도 하고 또 여러분께 위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11차 또 9대 우리가 9차 세계 한인 여성대회를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선 여성위원장님께서도 늘 그 세계 한인 여성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해주신 것 같고요. 이효정 세계여성협회 회장님과 사무총장님 또 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멀리서 모국 대한민국 1000만 재외동포를 대신해서 참석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정말 동포청이 또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고에
표시로 알겠습니다. 세계는 항상 평화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간의 전쟁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을 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서방, 이란, 동구권 이 사이에서 심화되어 미국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양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와 안보가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한테 안보를 30분 하라 그래서 제가 군인 출신이에요. 우리 오빠도 사관학교 중령 출신이고 우리 며느리도 서울대에 나와서 소령으로 지금 군의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국회의원도 4년 동안 국방위원을 후원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4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보 강의를 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북중 러와 지금 한쪽에서는 공산당 사회주의, 한쪽에서는 한미일 간에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끈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현실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까지 백두혈통을 계승한다고 굶주린 대한민국 남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남 통일을 주장해왔던 정통성을 스스로 변경하면서 두 개의 국가로 지금 사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임종석의 남북 두 개 국가로 발언에 대해서 헌법 제3조 명토조항과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제4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주장이며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동조하는 결과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국가론에 대해서 민족 분열을 연구하겠다는 것으로 반민족, 반통일, 반역사, 반평화적 폭거라면 남한을 파괴해 영토 편입하겠다는 핵무력에 대한 통일론과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고 또 대한민국을 동정이 아닌 적대적 주적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론을 지금 우리나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군인일 때 광주 사건을 현장에서 봤고 현장에서 군인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동기생의 동생 오빠들도 공수에서 근무하다 너무 많이 죽고 우리 인사참모는 국방병원에서 우리 군인들이 수도 없이 트럭으로 사망해서 마당에 운동장, 연병장이죠. 풀어놓으니까 황소같이 우는 모습을 저 어린 나이에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인은 죽지 않은 걸로 착각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국립묘지에 눕힐 데가 없어서 대전 국립묘지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오빠들은 지금 200만 원 받고 나라를 구한다고 하다가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두 나라가 살아가는 걸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짜 뉴스에 매몰돼서 지금 우리의 나라가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국민의 정신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아무리 핵무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한미일 간의 든든한 안보 협약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일관성 있게 저희는 통일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세계적으로 나라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세계 질서에 반한 핵무장만을 위해서 매진하고 있어서 역시 불안정하여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 전쟁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격하면 핵무기로 한반도를 완전 정복하겠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는 왜 평화로운 시기에 전쟁 준비를 하느냐, 자식을 군대를 보내느냐, 왜 무기를 구입하느냐, 왜 북한을 자극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쟁을 못하도록 억제하고 만에 하나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힘을 길러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 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핵 공격의 99%를 막고 있듯이 우리도 최첨단 위성 정찰 기술이 막강한 대포알도 막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장비도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으로 기도와 함께 해주시길 소원합니다.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이후 시가행진이 2년 연속 저희가 어렸을 때 군대 생활할 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군의 날을 3개월씩 연습하며 국민들에게 힘을 내시라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국군의 날은 하루하루 없어져 가고 부대는 전방 부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폐쇄되어 있고 군인들은 부족해서 현재 지휘관이 부족해서 사병도 어떻게 훈련도 안 되는 군부대로 언젠가부터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현역일 때도 말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세금을 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러느냐. 좋으면 가서 해라. 1초도 쉬지 않고 우리가 왜 갑니까? 북한에서 와야지.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국회의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이번에 6.25 중 9월 28일 서울 수복 당시 태극기 개양 현장을 블랙릴스와 함께 재현했습니다. 사상 첫 어국영단들의 카페에도 예우와 함께 그 군 장병들 가족들하고 함께 하게 돼서 시가행진이 우리 국민들에게 힘과 또 그분들에게 국가를 위하면서 생명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우리의 선배들에게 또 마음과 상처와 회복도 이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방공 무기 등 K방산으로 대표되는 무기들과 함께 북한 지휘부 지하방카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는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인 괴물 미사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형목5도 공개되면서 이번 국군의 날을 통해 강한 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군대로 힘을 합하고 보여주셔서 국민들이 편안한 생각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북한을 이길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DGP가 지금 북한보다 58배, 2071조 7천억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북한은 35조 9천억, 상대가 안 됩니다. 예로부터 기름이 있어야 전쟁을 하는데 국제적으로 북한이 공급하는 정제류가 1년간 50배럴입니다. 근데 한국은 하루에 250배럴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은 매일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수도 없이 억압됐지만 대통령들마다 사회주의 대통령에게는 압박을 하고 계속 실천하게 모든 일을 실천하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매몰돼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과 그의 산부요인들이 하는 얘기는 잘 안 믿고 계속 북한이 하는 얘기를 많이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모르고 인권을 누리다간 어렵게 살고 있는 2,500만 우리 동족들과 함께 남북이 하나로 되어 우리 세계 속에 당당히 일어서기 위해서 계속 자유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쉴 틈 없이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를 국제적 외교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갈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6.25를 먹고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 7위에 진입했는데 이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가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저도 26살 때부터 한국에는 최초로 저희 아버지가 한의사신데 사람들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성을 39년 전에 최초로 만들어낼 때
제 나이 26 아무것도 모를 때 일을 시키시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39년째인데 39년 동안 한국 경제인들 보수는 밤낮 없이 일하고 경제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밤낮 없이 뛰어왔습니다. 근데 보수는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이만큼 살기가 세계 이만한 나라는 없죠. 60년 동안 전쟁을 통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두 나라가 살아오고 지금은 마지막으로 땅 따먹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고 산부인들도 믿을 수 없다 그러는데 국민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자기 대한민국 여러분 세계 한인 얼마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가 계십니까? 이분들이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 여러분이 어깨에 힘을 주고 각 나라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지 한국이 가난하고 북한처럼 못 산다면 여러분이 무슨 대우를 받고 외국에서 힘을 내서 이만큼 살겠습니까? 제가 외국에 수출하러 뛸 때 똑같아요. 여러분 박수 치려면 제대로 치세요. 노래가 건강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금도 절대로 나가서 대기업을 통해서 수출 이외에는 개인 기업들이 외국 가서 수출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고 소기업이 생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가까이 있는 대만을 보면은요 개인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100년 가는 기업도 많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알릴 수 있는 건 이번에 처음으로 반도체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뺏으려고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 또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또 우리 중국은 세계로 나가려면 대만 앞바다를 통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분명히 대만을 뺏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전쟁 통해 지금 세계전쟁 때문에 인건비는 올라가 이자는 올라가 우리 원자재 값은 폭등해 중소기업은 살 수 없고 소상공인도 매일 문 닫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윤석열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은 우리의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분들이 많이 정치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금까지 보수가 밤낮 없이 뛰면서 경제성장 7위까지 올려놨을 때 국민이 함께 한다면 또 세계 한인 여러분들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달러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국에 쫓아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힘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는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계신 한인 또 제비 동포들께서 제외 동포들께서 외국에 나가시니까 대한민국 모국이 얼마나 귀한 국가인지 알게 되니까 저렇게 어려울 때마다 본인들도 살기 힘들고 비행기표 하나 가지고 한국에 와서 며칠 있다 가는 게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모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뛰는 걸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 한국이 되고 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여러분 한국이 잘 세계 2위가 될 때 여러분들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당당한 한인들로 뿌리내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가 어려워합니다. 세계가 지금 전대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서 요번에 채무를 덜어주는 금융 3세트도 만들어냈습니다. 소상공 정책자금을 지금 정부에다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5년 연장해 줬습니다. 또 그전 정부에서 7%까지는 고리대금, 7%는 고리대금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모든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나오실 때마다 장학재단에서 대출금으로 대학생들 공부하는데 그때도 7%를 줬습니다. 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멘토를 하는데 장학금이 없이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데 이자 7%를 받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고리대금이지. 그래서 그 학생들이 빚이 시작하고 보수 정부가 들었으면 이자가 내려가고 환경이 좋아졌다가 또 민주가 되면은 이게 또 반대로 돌아가고 이것들이 반복을 통해서 와서 지금 전교조를 통해서 40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준비돼서 방송까지 다 넘어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많은 일자리와 그렇게 많은 비즈니스를 해와도 방송 하나도 안 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7% 임금을 낮춰주고 대환 대출을 막아주는 그런 지금 업무를 또 하고 있고 전기료, 임대료, 배달료 지금 배달료가 너무 비싸서 소상공인 전혀 비즈니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남진 않아요. 인턴보다도 주인이 대표가 이익을 못 가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 원까지 하던 전기료 특별 지원도 6천만 원 매출 올리는 데까지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착한 임대료를 덜 받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와주는 착한 그런 임대인들에게 25년까지 세액을 공제도 해주고 또 소상공인 매출 지원을 위해서 노란 풍선 세제 혜택 주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들을 확대해서 제한업 정도를 축소해주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인건비를 덜기 위해서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줘서 인건비 전략을 시켜주고요. 또 데이터 기반을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지원을 대폭 삭감해주고 소상공인 수출 문제를 위해서 여기 계신 한인들께서도 함께 도와주고 계시지만 멘토링이라든가 제풀 현지화를 통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39년째 해보지만 안 될 때 폐업할 때 참 힘들어요. 저도 부도랍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폐업은 안 해봤어요. 죽어라 살라고만 뛰었지. 근데 이 폐업하는 건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폐업도 지원해주고 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가 전교조 교육을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40년 동안 뿌리내려주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만 바뀌었지 문화는 그대로다. 네, 문 대통령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 바뀌어서 뭔가 좀 교육개혁도 하고 언론개혁도 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고 전문성과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서 우리 미래의 힘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천만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함께 그 힘을 더욱 키워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여 세계 속에서 9천만 또 1억의 한 식구가 되어 우리가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훌륭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지금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소원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동포 여러분들께서 달러도 보내주시는데 이 제가 30년 전에 미국이나 유럽 갔을 때 100달러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그 돈을 모국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는 걸 저는 봤습니다. 모국이 수해가 생겨도 보내주시고 또 불이 나서 문제가 생겨도 보내주시고 저희들은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도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에서 7위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동포총도 생기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장도 열어드리고 국회의원들도 함께 뛰려고 노력도 해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6.25 이후에 두 나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전쟁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는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유 대한민국 보수를 잘 믿고 지지해 주셔서 이번에 교육감, 서울 교육감, 서울을 뺏겼습니다. 전교조 교육감 덕분에. 근데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감이 중요합니다. 모처럼 방문한 모국에서 행복하고 뜻깊게 여행도 하시고 즐겁게 노시다 가셔야 되는데 한국이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보다는 어려움을 전하게 돼서 정말로 또 부탁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라가 옛날에 저희 조상들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려면 자유민주주의를 구하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랬습니다. 지금 피를 흘리는 전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소 실천해서 여러분들이 외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훌륭하게 성장하셨기 때문에 한국의 분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마디씩만 해줘도 한국 사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감이나 또 지금 한 5군데에서 우리가 선거를 하고 있는데 성공하게 해주시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음 대통령을 보수가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늘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대한 일만 그런 통일 매일 하고 있는데 이 통일도 중요한데 세계 재단 세웠고 또 재단을 통해서 한국을 도와보려고 하는 재외동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모두 위해서 행복하시고 좋은 나라에서 우리 모두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멋있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다 서로 천국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손인철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손인철 위원장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강철 작가님께서 정신의 나라 대한민국 주제로 특별 강연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광철입니다. 여성이 남자 나왔죠? 그죠? 모든 남자는 여자가 나왔죠. 결국 여자의 수화 속에서 평생 살다 가는 게 남자 같습니다. 오늘 여성대회라는 이름을 붙인 데에 저는 처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참 많은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는 좀 생소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맡은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루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시면 긍정이와 웃음이와 함께 사세요. 행복이도 따라와요. 긍정과 웃음으로 인생을 살면 행복이도 슬그머니 다가오래요. 그래서 결국은 꽃이 핀 것처럼 살려는 겁니다. 꽃이 진 것처럼 살지 말고 꽃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꽃이 핀 것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너무 멋진 나라. 넘겨주실래요? 예, 넘겨주시고. 저한테 20분밖에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쭉쭉. 예. 예. 요거 두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놀라운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우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대단하고 우리도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의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왔고 한국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많이 탐색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한 20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을 모를까?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들어보셨죠? 짜장면 배달을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맞아요? 퀵서비스를 잘해서 배달의 민족이다. 아닙니다. 배달이 뭐가 있기 때문에 민족이 있는 거예요. 배달의 민족이고 배달의 후손입니다. 그 배달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여기 모르는 걸 대면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뜻이고 일본은 일본의 뜻이 있고 중국은 중국의 뜻이 있습니다. 나라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가르칩니다. 또 배웁니다. 다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내 대자 빼고 민국 빼고 남는 게 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의 뜻 아시는 거예요. 크다 하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본질적인 뜻은 아니에요. 아시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 자기 나라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하고 대통령도 모르고 국무총리도 모르고 교육부 장관도 모르고 이게 현실입니다. 야, 우리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한국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얘기는 거기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겁니다. 세계에서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또 다른 나라가 있느냐? 찾아보면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실적입니다. 국민이 대단했고 지도자가 대단해서 가능했다. 근데 저는 이 산업화가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2배 이상 위대한 게 있습니다. 민주화.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전쟁 중인 국가에서 놀랍게도 탄압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전쟁이 뭐죠? 전쟁이 휴전 중이잖아. 휴전 중인 나라에서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민주화를 이뤄냈어요. 아니 정상적인 평화로운 나라에서도 민주화를 못 이뤄내고 있는데 전쟁이 수행 중인 국가에서 민주화를 이룬 거예요. 진정으로 놀라요. 이것도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국민성에서 나왔고 그 시대 상황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시대 상황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저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근데 진정 어느 나라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위대한 일을 더 큰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유럽 문화가 미국으로 갔고 미국 문화가 다시 동양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동양에서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나라죠? 중국. 점점 요즘의 상황이 어려워졌고 독재가 아직 남아있고 민도는 낮고 일본은 성장하다 다시 주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인도는 아직 낙후성이 있습니다. 그럼 받을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될 수 있대요.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놀라운 공부함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화도 위대한데 그것도 더 위대한 민주화를 이뤄냈고 그것보다 더 뛰어난 우리는 문화화를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네, 뛰어넘기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여기서 아주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문이 나와서 아우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습니다. 네,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인을 일러서 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족.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공통된 얘기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한국인은 이족이다. 근데 동쪽에 산다.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를 일러서 저 이를 뭐라고 읽죠?
한자 사전에 뭐라고 적혀있죠? 아시면서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어요? 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약속 다 하셨다고. 야, 저 강사가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말자. 그거예요? 아니죠. 우리 이족인데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이족을 우리는 사전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오랑캐라고 적혀있습니다. 오랑캐는 뭐죠? 민족적으로 뒤떨어지고 민도가 낮고 지금 뭔가 부족한 것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족인데 우리 앞에 오랑캐를 붙여놨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지금 우리의 한국인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현주소에 있습니다. 그럼 저 이족이 우리는 지금 오랑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대에는 어땠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하신 거 딱 짚고 넘어갑니다. 삼화천 사기 아시죠? 아니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삼화천의 사기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는 저 이라는 글자의 가진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냐? 저야라고 그랬어요. 뭐냐? 뿔이라는 뜻이다. 뿔이. 무슨 뿔이? 내가 지금 삼화천에 살고 있는 그 동시대에 있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보다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이족이에요. 삼화천 사기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동이족은 중국 문화의 뿔이다, 근원이다, 으뜸이다, 핵심이다 이거 이 뜻입니다. 삼화천이 적은 거예요. 근데 공자의 논어에 나와, 논어에 두 번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군자가 이족이 사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군자불사지국이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로 배를 띄워서 갔다. 누가? 공자가. 공자가 갔다는 거예요. 그 성현이 문명의 나라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우리 동이족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동이족이잖아요. 그리고 설문했다라는 것에 이렇게 더 무서운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박수 안 치면은 한국 사람도 안 해요. 아니 내용을 들어보시고 맞으면 안 쳐도 돼요. 이족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쪽 사람은 벌레를 따른다. 종충하다면서 벌레를 따른다고 했어요. 북쪽 사람은 개 같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개 같다. 서쪽 사람은 양의 무리를 따른다. 야, 세상에 다 동물하고 비교를 했어요. 이 남을 그렇게 비하시키는 중국인들이 놀랍게 우리 동이족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로지 종대하다 했어요. 따른다. 무엇을? 대의를 따른다. 야, 그 옆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처음 봤을 때. 대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동이족은 큰 뜻을 따르는 큰 사람. 박수 이럴 때 나와요. 아니 내가 한국인인데 한국인 칭찬하는데 박수에 인색하면 또 뭐예요?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나 잘나는 맛에 사는 겁니다. 다 누구나 나 잘나는 맛에. 근데 나 잘난 것이 실질적으로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미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자만 자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쉬워요. 이거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제야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나라가 단국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국이 무슨 나라냐? 배달의 나라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배달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째 나라를 배달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후손, 배달의 그 민족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동이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가 배달입니다. 우리는 몰랐잖아.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후손, 배달 민족, 배달의 기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이 이 환국과 단국과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것과 조선이라 고조선 있잖아요. 조선의 조자가 이 세 글자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나가실 때까지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도 오늘은 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거나 손자들한테 얘기해 주면 너무나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뜻은 뭐냐면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다? 해가 들어있어요. 글자마다 해가 들어있죠. 놀랍습니다. 다 해가 들어있습니다. 배달국에도 해가 들어있고 환국에도 들어있고 단국에도 들어있고 지금 우리 한국이랬는데도 해가 들어있습니다. 왼쪽에.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 이름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외우세요. 진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밝은 기운을 내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태양처럼 밝아지는 게 하나. 그
그것이 우리나라의 뜻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멋진 나라 이름의 뜻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태양의 밝은 기운을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몸과 마음이 다 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밝게 만들어주고 세상도 이롭게 만들어주고 제세이화와 홍익인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기분, 고대 정신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문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분 오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저 자리에 계시서 이거 넘겨주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 자리에 계셔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폄하하는데 비하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요.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한국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구죠? 네, 한국인이죠. 야, 이게 진짜 조사 결과 나온 거예요. 한국인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었고 한국인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를 뽑아봤더니 한국이었어요.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빛나고 아름답고 멋진 나라. 저하고 만나서 여러분들이 1시간만 저하고 만나서 헤어진다면 오늘 20분이지만 1시간 만나서 저한테 대한민국이 위대하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있냐라고 그런 생각을 못 가지게 했다고 진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나물이라는 거 있죠. 아무나 뜯어먹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아무나 아주머니나 시골 사는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그냥 상시적으로 뜯어먹는 거예요. 나물은 뭐냐면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을 상시적으로 뜯어서 밥상에 올려놔서 식용하는 것이 나물이에요. 채소하고 야채하고 다릅니다. 채소와 야채는 순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건 순화시키지 않고 야생에서 자라는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나물이에요. 근데 이 나물은 그러면 제가 나물 문화가 우리나라 발달했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오줌 먹을 게 없었으면 나물 먹겠네. 너 아닙니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몇 명이 굶어 죽냐면 적게 2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서 굶어서 죽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습니다. 근데도 나물을 못 먹습니다. 나물을 먹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없어요. 중국 없습니다. 조선족 빼놓고 없습니다. 일본 없습니다. 아프리카 당연히 없고 유럽 없습니다. 그럼 왜 못 먹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무서워서. 무섭잖아요. 아무 풀이나 뜯어 먹으면 죽을 수 있고 설사할 수 있고 졸도할 수 있고 무서워서 먹는 겁니다. 저걸 먹으려면 모험정신과 탐험정신이 있고 호기심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걸 실험적으로 모험을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먹어봐야 돼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려면 양의 성분을 알아야 되고 맛을 알아야 되고 조리 방법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놀랍게 한 개인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알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 때 다 그랬어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식물학자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떤 거. 그 한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걸 채취해서 뿌리를 먹어야 되느냐 줄기를 먹어야 되느냐 열매를 먹어야 되느냐를 또 성분은 어떻다 다 세상에 한 개인이 우리 한국인의 한 개인은 우리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은 놀랍게도 모두가 식물학자.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무서운 거냐? 국민 현상이래요.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문자를 정리할 수 있지만 말을 정리할 수는 없어요. 말은 그냥 그 당시에 나오는 말로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아마 저는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를 한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글자는 2글자, 3글자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가 있어요. 코 한 글자죠. 중요하고 핵심적인 걸 한 글자라고 했습니다. 코가 있으면 코, 망울, 그죠? 콧구멍.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코하고
되는 것이 콧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두 글자 세 글자로 분화가 되고 그래서 콧마루는 코에서 제일 높은 데가 콧마루잖아요. 그러면 들에서 제일 높은 게 뭐죠? 들마루. 산에서 제일 높은 게 산마루. 집에서 제일 높은 게 용마루. 집마루가 아니고 용마루. 집마루도 뭐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근데 용마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는 정확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자는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죠? 눈, 코, 입, 귀. 어떤 분은 뭐 귀 그래도 두 글자, 눈 그래도 두 글자. 안 해요. 눈 한 글자. 하늘에 있는 거 뭐가 있죠? 별, 달. 두 글자예요? 아니 그러면 그게 덜 중요하니까 빼는 거예요.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피, 뼈, 살. 걸을 때 필요한 거 발, 팔. 야, 기계 막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건 한 글자, 그 다음에 두 글자, 세 글자를 분할시켰느냐. 진정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하고 같이 사는 동물하고 같이 살지 않는 동물의 글자 수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어요. 세상에 예외 없는 기축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축 한 글자입니다. 뭐 있죠? 개, 소, 말, 양, 봄? 봄도 한 글자인데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숭상했던 토템 사상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곰과 호랑이는 한 글자입니다. 호랑이도 한 글자예요. 범이에요. 그 다음에 돼지가 있습니다. 그럼 돼지는 왜 두 글자냐? 돼지도 진짜 가축인데 돼지는 옛날에 톳이라고 했습니다. 톳. 그래서 사람의 자식을 뭐라 그러죠? 사람의 자식이 아기라고 합니다. 그 동물의 새끼를 뭐라 그러죠? 새끼라고 그런다고요? 동물의 새끼가 새끼래. 그러지 마시고 동물의 새끼 뭐죠? 아지. 송아지 말아지. 그래서 돼지 새끼를 톳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톳아지가 도야지, 도야지가 돼지가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돼지는 돼지 새끼를 얘기하는 건데 모든 말은 변화가 됩니다. 세상이 변하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처럼 언어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재미삼아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엉덩이가 무슨 뜻일까요? 엉덩이. 뭐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 우리 말입니다. 엉덩이. 엉은 무슨 뜻이냐면 정상에서 거듭나는 것을 엉이라고 얘기해요. 엉망, 엉성, 엉거주춤 다 그죠? 정상에서 어긋나 있는 게 엉성, 엉거주춤, 엉망진창 다 그래요. 그게 정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에서 몸에서 제일 정중앙이 뭐죠? 척추죠. 척추. 네, 척추가 쫙 있습니다. 그 옆에 덩어리 두 개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뒤에 있잖아요. 예, 덩어리 두 개가 있어요. 정상에서 벗어난 정상에서 벗어난 걸 엉이라 그랬잖아요. 정상에서 벗어난 두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엉덩이.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저하고 얘기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이런 이름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핵심적인 글자 한 글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분화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상 못하고 있는 우리 위대한 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위대한 점은 다른 나라는 없지만 다른 나라는 다른 위대함이 있겠죠. 우리 위대함 분명히 대단합니다.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요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거 설명하고 어떻게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문화를 비교하겠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를 비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불국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미학을 연구하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문화는 황제, 사람으로 비교한 거예요. 중국은 황제, 일본은 무사, 한국은 대인과 선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황제입니다. 지금도 포갑적인 정치가 이루어져 있고 만리장성 가면 기가 죽고 자금성 가면 기가 죽습니다. 왜? 기가 물리게 해서 정치를 합니다. 포갑 정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이 중국 정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입니다. 황제로 상징된 데는 힘, 권력을 해서 그걸로 과장과 과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는 크고 높고 웅장합니다. 그것이 자금성이고 만리장성이고 그 다음에 소설에는 도자기를 만들어도 엄청 크고 소설에는 무협지. 무협지는 중국만 있습니다.
중국 사람, 웬만한 사람 다 날아다닙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 중국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못 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에서 날아다니는 거 보신 거예요, 중국 사람들? 없더라고요. 그 중국은 다 날아다니잖아요. 무역적으로 다 날아다녀요. 야, 이게 중국의 문화예요. 다시 얘기하면 중국은 황제의 문화로 힘으로 과장과 과시를 해서 크고 높고 웅장하게 만든다. 그들은 그래서 자금성과 만리장성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국 문화입니다. 일본의 문화는 무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무사는 칼로 상징이 되는데 일본의 칼의 문화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문화를 만들어내냐면 정형의 미를, 정형의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정형이 뭐냐면 틀의 문화입니다. 틀. 법, 관습, 도덕으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친절하고 그러나 자세히 사귀어보면 냉기가 흐르는. 우리 짝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랑 만나면 짝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그래서 이들은 깔끔하고 정갈하고 아기자기하게 다 만듭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는 다릅니다. 한국 문화는 극단적인 문화인데 양극단을 같이 가진 문화입니다. 한의 문화가 있고 흥의 문화가 있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냄비근성이 있는가 하면 은근각근기로 꾸준히 느긋한 뚝배기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극단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문화도 비대칭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해서 넘겨주실래요? 우리는 어떤 점이 있냐면 아주 특별한 점인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인데 다른 나라는 주변 건물을 적게 만들면 중심 건물은 크게 만듭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문화 속에 벌써 서양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 건물은 작게 만들고 소박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모양과 화려함으로 치장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입니다. 아주 특별한 겁니다. 불국사도 그 대표적인 겁니다. 불국사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얘기해요? 이게 담입니다. 담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나라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이 담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담이니까 그 안에 있는 중심 건물인 대웅조는 한두 끝도 없이 크고 높게 만들었겠죠. 근데 실제 보겠습니다. 거꾸로 돌려주실래요? 저렇게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저게 한국입니다. 야, 놀랍지 않아요? 주변 거를 화려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정작 중심 건물은 작고 소박하게 만듭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정령 생각하기 적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나라는 모든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양쪽이 대칭으로 만듭니다. 양쪽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비대칭으로 만듭니다. 비대칭으로 만든 나라 있으면 나와봐요.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기도 보시면 석가탑과 다부탑으로 저렇게 전혀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그 말고도 비대칭 문화가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다음 거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그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겠지만 정말 보면 둘 다 짧게 만들거나 둘 다 길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비대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우리는 양극단의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두르는 빨리빨리의 냄비 기질과 지속하고 꾸준히 하는 뚝배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슬픔의 한의 문화를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쁨의 흥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설명드렸던 대인의 기질과 선비의 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칭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실래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너무 놀랍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건물이 있으면 세계 어디 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는 자연석으로 만들었어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자연석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는 잘 다듬어진 장대석으로 만들어지고 위에는 반다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밑에는 자연석, 크기와 모양이 다른 자연석, 두 번째는 다 일정하게 잘 다듬어진 장대석, 이북의 위에 결정이죠. 그 위에는 반다들.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당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국사를 볼 때 질리지 않고 아름답게 느끼는 감동을 거기서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대칭미를 만들어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단순미,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단순미와 자연미입니다. 먼저 자연미가 오고 그 다음에 단순미로 마지막 귀결이 됩니다. 근데 이 자연미는 자연스럽게 자연하고 어울리는 그 문화를 얘기하는 거고, 단순미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만들 때 거기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단순함으로, 세상을 깨달은 단순함으로 규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대칭미에서 자연미, 자연미에서 단순미로 규결됩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돌려주실래요? 계속 넘겨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넘겨주세요. 여러분들도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더 넘겨주실래요? 세상에 이런 옷 봤어요? 사각 2개로 만들었습니다. 제 말 틀렸어요? 위에 거 사각 하나, 밑에 거 사각 하나, 중간에 조금만 곡을 들여놨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곡선의 문화입니다. 모든 게 곡선의 문화입니다. 근데 놀랍게 옷에는 직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옷은 구겨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옷 입은 거가 곡선인 것 같지만 입었을 때 곡선이지 펴놓으면 위에는 다 직선입니다. 더구나 치마는 사각을 그냥 사각에 보자기 같은 거 하나를 위에 여며놓은 거예요. 완전히 사각을 만들어 놓은 거가 지금 치마입니다. 한국의 치마입니다. 위에도 저고리도 밑에 것만 딴 거 빼는 거죠. 놀랍잖아요. 야, 나누면 3개의 사각형이 있는데다 거기 잠깐 들어가 있는 거. 야, 이 단순함으로 미학의 정점을 만들어냅니다. 요거보다 더 단순한 거 있습니다. 이거 넘겨주시죠. 야, 저는 이 다랑아리만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고 넉넉하게 풍부하는, 세상을 다 끌어안는 듯한 단순함. 야,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인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위대합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 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살다가 꽃다발 처음 받아봅니다. 여러분들 못 받아요. 우리 굉장히 한국에서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명강의 선생님이신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너무 아쉽죠. 다시 한번 명강의를 해주신 신광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